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증시 폭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 대폭락으로 보는 트럼프 리스크 구리 관세 이야기입니다. 한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왜 폭락했지 하고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어디에도 정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나라 증시를 봤고요. 대한민국 증시를 봤고 한 3% 4%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하고 다른 쪽을 좀 봤습니다. 다른 나라를. 그런데 비슷하게 한 0.5에서 1.5%까지 전방위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전 세계적인 리스크구나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더 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니까 뭔가 타격을 좀 더 입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증권을 일으킨다는 그 스탠스가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는 정책 있죠. 10억 이거를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처음엔 그런 이유인가 하고 좀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답은 구리였습니다. 왜 구리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의견도 조금 첨언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걱정한 대로 국장은 미친 듯이 빠지고 구리 가격도 빠졌다. 구리 가격이 꾸준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폭락을 한 것이다. 2025년 7월 10일자에 구리 가격이 폭등했던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해보겠다. 트럼프가 구리의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금, 은보다 구리가 좋을지도 모른다는 글도 쓴 적이 있다. 금, 은보다 구리가 좋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전기가 있는 곳에 구리가 있는데 구리가 점점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지난 글입니다. 구리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지만 광산이 칠레에 집중되어 있어 전 세계의 구리의 3분의 1 정도가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도 수입하는 구리의 65%를 칠레에서 가져오고 있다. 칠레는 지표 가까운 곳에 쉽게 구리를 채굴했는데 채굴량이 많아지면 점점 지하로 깊게 파야 구리가 나오고 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채굴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란 말이다. 공급은 어려워지는데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 등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2150만 톤의 구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는 늦생시에서 구리를 언급했고 최근 구리 근황을 다시 AS한 이유이다. 자, 구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구리 수입국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상무부는 270일 9개월 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트럼프는 상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90일 내에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부는 2025년 11월까지만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정을 단축해서 7월 중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트럼프는 상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결정할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이면 7월 말 8월 초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 현재 미국은 구리의 55%를 자체 조달하고 45%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 구리 광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고 미국 내 재련 인프라에 투자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당장의 관세 협상에 구리 관세를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수입 구리에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구리와 구리가 들어간 제품의 미국 수출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도 구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수출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 구리로 목줄을 조여서 다른 이슈의 양보를 받아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때 남긴 한 줄 코멘트는 이랬었습니다. 구리는 사용처가 워낙 많다 보니 구리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폭넓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도 부드러운 카드다. 죄송합니다. 트럼프도 부담스러운 카드다. 구리는 관세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추세를 벗어난 일시적인 가격일 수 있다. 자, 이때가 5월 달이었죠. 가격이 일시적으로 구리가 상승을 했고 그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상황이 이번 8월 1일 날 폭락을 한 겁니다. 자, 이 사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함. 두 번째, 구리는 사용처가 워낙 많다 보니 구리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폭넘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도 부담스러운 카드임. 세 번째, 구리는 관세 협상국을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끝나고 구리 가격 폭등은 추세를 벗어난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음. 자, 이제 오늘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한국 시간 트럼프는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게 한국 폭락의 이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8월 1일부터 구리 자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구리, 파이프, 와이어, 튜브 등 반가공 제품과 전선 케이블, 전기, 부품 등 구리 사용 비중을 높은 완제품 수입대만 50%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발표가 있는 7월 31일 오후 뉴욕 상품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구리값이 하루 만에 20% 이상 폭락한 것은 1968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20% 폭락은 미국과 런던 금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메운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잘 어려우신 분들은 2번 반복해서 들어서 아시는 분은 오히려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3-4번 읽었는데도 잘 이해는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같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구리에 관세를 발표하자 미국 내 구리 업체들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구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자, 제 의견은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빨리 싸게 사서 관세 오른 후에 가격이 오른 거에 다시 팔려는 그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기를 잡은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기를 못 잡았습니다. 구리 관세가 50%나 붙으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오를 것이고, 일단 물린 것 같습니다. 수입된 구리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미국과 런던 금 거래소의 가격 차이는 트럼프의 관세를 부과 발표 이후 2포인트까지 더 떨어졌다. 이 가격의 차이가 트럼프의 발표 이후 복원된 것이다. 미국에는 구리 관세 발언 이후 수입이 되어서 과잉 재고로 남은 구리 50만 톤이 생겼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트럼프의 50% 구리 관세가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을 흔들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목표를 달성했다. 구리 재고를 미국에 비축한 것이다. 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자, 구리 가격이 현재 구리 가격은 선물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죠? 지수 가격이. 구리 선물하면 나옵니다. 이제 5.7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자, 왜 떨어졌냐면 구리를 대량으로 샀어요. 왜냐면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러면 구리를 엄청나게 샀죠. 그런데 구리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왜냐면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리를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죠? 관세 50%를 매긴다고 하니 지금 많이 사놓은 건 오히려 이득이죠. 하지만 시장에는 넘쳐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즉 시장의 흐름에 따라 그 지수를 추적하는 가격은 떨어진 게 맞죠. 네, 이제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역시나 3-4번 읽고 블로그 읽고 영상으로 남기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공부할 만납니다.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은 4.4160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리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읽고 제 의견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유튜버 분들, 저는 그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건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할 때 유튜브를 또 봤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 네임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냥 증권에서 나오는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인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가가 오르면 외인이 들어왔다. 결국에 이거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대형 유튜버가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 관세 협상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세 협상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나라 정부 스탠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확정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 저도 제 생각에, 저는 이런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르님이 딱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죠. 물론 메르님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결과가 나오잖아요. 폭락이 나오면 저는 먼저 확정을 해요. 이건 이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를 모아요. 그러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의견이 맞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지가 한 2-3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저의 주식
이런 지식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뭐 공모주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주 빠삭하고 지금은 메르님 의견으로 계속 배우고 있고 그래서 너무 저는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의견 너무 많은데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발견했잖아요. 메르님이 알려줬잖아요. 이걸 사실 잠자기 전에 어제 봤는데 뭐 저도 생활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어제 그냥 꿀잠 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